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암 환자를 주로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저희 대한종양내과학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창립 한 20주년 된 그런 학회이고요. 주로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좀 바로잡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주로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암 정보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의 날이라는 행사를 매해 지금 6년, 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암에 대한 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포털을 통한 암 관련 정보들이 좀 왜곡되어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환자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019년도에 개구충제, 펜벤다졸이라는 개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보를 민간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뭐 제공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증폭되어서 왜곡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유통되는 현상을 저희가 봤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개구충제를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100만 원 정도 하면서 구매하려고 하고, 그것도 못 구해서 그러고,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이 그거의 효용성이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컨텐츠의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정보인데 인터넷상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구나.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그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실태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 포털에서 암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정보들은 정확할까? 좀 왜곡되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왜곡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찾고자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넣어서 얻고자 할 때 순수하게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광고와 결부되어 있는 컨텐츠가 제공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는 유료 광고의 양도 어떤 흥미 위주의 어떤 검색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의학 정보와 같은 검색을 할 때 이런 유료 광고가 가장 먼저 수페이지에 걸쳐서 보통 한 2~3페이지 정도가 유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 생각에서는 그거를 다 빼고 그 이외에 제공되는 이 정보만 보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정보 중에서도 이 정보의 출처라든가 아니면 제공된 시기라든가 그 사람의 소스라든가 뭐 아니면 근거를 갖고 있는 뭐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인용한 거라든가 이런 거의 수준을 파악하면서 볼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라든가 뭐 그런 데서 되게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암에서는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1% 정도에서 검색이 되고, 어떤 키워드로 다 암에 대한 키워드로 분석했을 때 어떤 키워드에서는 아예 보여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유료 광고를 빼고 한 1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10페이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10페이지면은 아마 보통 한 100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상위 100건에 그런 신뢰도가 인정될 만한 그런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건강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유방암, 그러면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 하면서 전체 내용의 한 70%는 그 식품이나 아니면은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아니면은 특정 좀 에비던스가 부족한 그런 시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아니면 뭐 보험이라든가 뭐 그것 때문에 이런 보험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형태로 좀 플로우를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검색하고자 했던 의도에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좀 다른 이익 목적의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광고성 포스팅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광고성 포스팅이라는 거에 이제 정의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광고성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전체 내용 중에 광고의 내용의 비중이 한 60, 70%에 달하는 것도 있었고, 한 1, 20%, 한 8, 90%는 되게 암과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이 되고, 한 1, 20% 정도만 자기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한 50% 정도씩이 7대암 평균으로 따져보면 광고성 포스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는 비교적 대형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암 정보에서 순수한 광고 의도를 갖고 있는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경우가 좀 더 많았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광고 목적으로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거에 활동을 하는 형태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내용 중에 실제로 대다수가 광고인 포스팅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광고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보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토픽 모델링 상에서 광고성 키워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한 키워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에서는 무려 한 80%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암에서 60%, 전립선암에서 80%.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포탈을 통해서 우리가 암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50%가 광고성 포스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알고자 했던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만약에 들어가 보면 전체 중에 대부분의 7대 암에서 한 70% 정도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광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검색을 해봤을 때 필요한 정보는 한 20-30%밖에 얻지 못하고, 나머지는 의도한 정보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좀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의 건강과 관계된 정보에 너무 많은 광고가 무분별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고 전혀 관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나 올바른 치료가 아닌 뭐 광고성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요법이라든가 뭐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우리 인터넷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국민 건강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료 광고가 구글에서는 없고요. 물론 기사 내에 스며들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소스를 만들므로써 거기에 노출되게 되는 이 현상까지 구글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유료 광고가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에서는 그런 게 빠져야 될지 이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민 건강과 관계된 정보에서 좀 올바른 정보를 얻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신뢰할 만한 정보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골라서 어떤 키워드에서는 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제 신뢰할 만한 사이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비영리 학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더 환자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소스 측면에서 소스가 이익 집단의 소스보다는 비영리 단체와 국가 정보 사이트가 좀 미리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떤 건강상의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단 편한 것은 일부 정보에서 너무 광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생기면 좋겠다. 포탈이나 플랫폼에서 어떤 그런 전문성을 평가를 함으로써 그 전문성에 대한 가중치를 둠으로써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포탈에서 좀 그런 방향의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